정파적으로 지금 말은 하더라도 그럼 선거 결과 나온 뒤에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야 각 진영에서.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그 최상목 그 권한대행 뭐 탄핵 그 만지작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주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가 났는데 이번 주에도 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으면 네. 민주당은 거의 멘붕 상태가 될 겁니다. 멘붕 상태. 예, 멘붕 상태가 돼서 저는 그때는 어떻게든지 우원식 국회의장을 어떻게든지 작업을 해서 그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 통과시킬 것 같아요. 그 경우에는 그거라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 일단 이게 전제 조건이 있긴 합니다만 오늘 한덕수 총리가 직무에 복귀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가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고 그거는 그냥- 저는 굉장한 자충수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작년 12월 27일 한덕수 권한대행 그때 탄핵 통과시킨 거 이상의 예. 민주당에게는 엄청난 부메랑으로 다가갈 텐데 근데 아까 말한 그런 식의 전개로 가면은 민주당도 멘붕이 되고 어떻게든지 뭐라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그렇게 봐요. 아, 뭐라도 공세를 펴는 것을 좀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될 거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그 탄핵소추안 국회의원까지 접수시킬 때 지금 그 최상목 권한대행 그 탄핵소추 사유가 40억 임명 안 했다 그게 제일 크고 예. 그러니까 다 권한대행으로서 그 뭐 직무를 적절치 않게 행사했다 뭐 그건데 네. 거기 탄핵소추안에 보면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이에요. 그래요. 네. 직무는 권한대행 때 했던 직무로 해놓고 그거 왜 그렇게 직책은 그렇게 쓰고. 예, 그렇게 왜 했을까? 그러니까 150일이다라는 걸 뭐 주장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일단 민주당은 계속 밀어붙이는 거 보니까 뭐 할 것 같긴 한데 실효성이 있느냐 네. 여기에는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짐에 따라 이게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대선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대선 날짜는 계속 미뤄지게 되는 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좀 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3월 26일에 항소심 선고가 나오게 되면 공직선거법 사건이다 보니까 지금 3개월 안에 결론 그렇죠. 내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거는 사건이 좀 간단하니까 2개월 안에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렇죠. 대법원 사실심이 아니고 법리심이니까. 예. 그리고 그 633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강조한 분이 누구죠? 조희대 대법원장이에요. 예. 현재 계신 대법원장이 네, 현 대법원장이 634 원칙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법원에 지시를 한 건데 그럼 대법원으로 올라온 사건을 처리를 안 한다? 3개월 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6월 26일인데 네. 굳이 뭐 그걸 뭐 석 달까지 꼭 채울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유죄가 2심 때도 유죄가 된다고 해도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긴 하거든요. 왜 안 쓰겠습니까? 뭐 쓸 거라고 보고. 뭐 내심 쓰겠지만 겉으로는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다 보니까 예. 그냥 밀고 가지 않을까요? 밀고 가겠죠. 그 밀고 갈 힘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네. 예. 그래서 뭐 못 먹어도 고 하는 식으로 무조건 출마 강행하고 자기가 대통령 되면 84조 재판까지 정지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길 텐데 근데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게 온 국민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온 국민이 다 아는 거고 그래서 그게 본인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 84조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지 대법원이 입장을 안 낼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 대법원에서 그 네. 헌법 84조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그렇죠. 대한 예. 만약에 그게 최종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당선이 됐을 경우에 네. 재판이 계속 되는지 중지되는지에 대한 입장을 그 대법원이 안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뭐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대로라면 재판이 좀 정지된다. 그렇죠. 뭐 소와 추를 좀 분리해서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분위기상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신조 의원이 보시기에도 정지되는 거 좀 법적으로도 불가능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세요?
아 그러니까 예. 그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부담 없이 그 입장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아, 대통령 선거가 나오기 그렇죠. 전에. 예. 음. 진짜 그 만약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다. 그럼 대법원이 더 어려워지죠. 입장 내기가. 그러면은 이게 지금 후보 등록 이후에는 만약에 확정 판결이 될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대체 후보도 내지 못한 채로 그렇죠. 후보 없이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2심 선고를 한 이후에 그때도 뭔가 유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대법원에서 네. 좀 갈래를 쳐줄 수 있다 이거군요. 그렇죠. 그거 전 대법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압박을 여권에서 하실 것 네.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요. 18년 만에 여야가 국민연금법을 개편하기로 합의를 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했어요. 네. 근데 뒤늦게 이게 여권의 차기 잠룡들부터 해서 여야의 젊은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더라고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뭐 한동훈 전 대표도 청년 세대의 독박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네. 그럼 통과되기 전에도 약간의 합의 과정이 있었고 이미 그때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그때 얘기를 해야지 왜 이거 본회의 처리까지 됐는데 뒤늦게 다들 이러시는 걸까요? 좀 그런 점은 있는데 그걸 자세히 뜯어보면 통과된 안을 보면은 예. 이제 그 디테일을 좀 늦게 알면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86세대가 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혜택받은 세대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민주화의 훈장도 달았죠. 거기다 산업화의 꿀까지 빨았죠. 근데 이제 86의 노후 생활마저도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요 이 세대 간의 갈등 모순이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과제가 됐다라고 보는데 네. 그 세대 간 그 불평등을 요번 그 연금 개혁안 그 이제 뭐 모수 개혁 그러니까 안 한 거보다는 낫다지만 그 점에서는 여전히 불철저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강한 목소리를 내야지 이 분위기를 타고 구조 개혁까지 좀 갈 수 있는 이 사회적 분위기가 되지. 요번 거 그냥 아 이거 13년 만에 합의니까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긍정 평가 보면요 그 구조 개혁의 그 동력 자체가 거의 상실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네. 제대로 제대로 할 거면 구조 개혁 반드시 해야 된다. 뭐 그렇죠. 이런 게 좀 담겨 있다. 거기서 이제 자동 저 조정 장치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예.